오늘은 속보로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가 폐지된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들이나 또 기초연금을 타시는 많은 분들이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가 드디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연금개혁 단일안이 실패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금개혁 단일안 실패는요, 얼마를 줄 거냐, 이 소득대체율 40%와 50%, 그리고 단일안을 하기 위해서 조정안을 냈지만 이 조정이 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요,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연금특위가 합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초연금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들이었죠.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네, 이것이 드디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금교실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여러분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금개혁자문위원회에서는요, 두 가지 방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연금 중도금 인출 및 일시금 지급을 제한하자는 이야기를 했네요. 단독으로 이 뉴스를 보도한 언론이 있어서 제가 속보로 이걸 가져왔는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일시금 수령을 받고 중도 인출도 제한할 것이다. 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요. 첫 번째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이 자문위원들이 공감대를 다시 가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 전환제, 그동안의 퇴직금이 8.3%를 뛰는 것을 가지고 이 국민연금 이 보험료율을 올리다 보니까 기업도 부담이 되고 또 이 근로자도 부담이 되니까 여기서 4% 정도를 전환제로 가져가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번 안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를 주문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핵심인데요. 먼저 퇴직연금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고 이 연금액을 중도 인출을 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동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퇴직금은 거의 이 퇴직연금으로 이 지급받지 않고 퇴직할 때 IRP라는 그 제도가 있었죠. IRP에 넣어서 연금을 받든지 일시금을 받든지 결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되게가 다 일시금을 받아가는 그런 97% 정도가 일시금을 받아갔다는 그런 이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퇴직금을 이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이거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동안 이야기 나왔던 이 기초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이게 다층론이거든요. 이거를 세 가지 연금을 받으면은 국민이 노후에 빈곤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법률적 그러한 강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네, 민간자문위는요, 이 연금 방식의 퇴직연금 수령 강제화를 통해서요,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또 연금 수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요, 이 적립금이죠. 그동안 모아놓았던 것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축적해야 하는 만큼 중도 인출의 제한을 둬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퇴직금은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돼 하더라도 중도금을 받아갈 수 있었어요. 네, 중도금을 받아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중도금을 인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이럴 때는요, 이 중도금 인출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중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마지막 퇴직 시점에 네, 이것도 연금으로 가져가도록 권고를 했네요. 네, 이것도 주문을 한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퇴직금 전환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8.3% 퇴직연금이 쌓이지만 그중에 4%를 이 국민연금 이 보험료율에 좀 포함을 시키자. 네, 그러면 개인이 내는 돈도 그렇고 기업체도 부담이 덜하고, 네, 이러한 것이 퇴직연금 이 전환제였는데요. 이 전환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같은 돈이죠. 퇴직금이 줄어들고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많이 받고, 그렇지만 또 급할 때는 또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제도가 여기 지금 나왔네요. 중도금 인출과 일시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 옆에 보면요, 퇴직연금 중도 인출 현황이 나와 있죠. 2021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5만 5천 명이 1조 9천억 원을 중도 인출해 갔는데 대부분 사유는 주택에 관한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에 대한 이 중도 인출이 되면은 마지막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남아있지가 않겠죠. 그래서요, 먼저 퇴직연금 중도금 인출과 일시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국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초연금 지급에 있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또 자문위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주문을 할 것이다. 연금 수혜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연계 감액 제도는요, 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잖아요.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 감액제도가 생겨버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이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하는 데 대한 유인력을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재정 악화에 영향을 주고요. 또 이 기초연금액이 많아지면은 이 국민연금도 많이 가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가 같이 가야 되는 제도인데 이 국민연금이 장기 가입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죠. 저희 구독자분들도요,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댓글로 굉장히 많이 저에게 주문을 또 하셨었고요. 또 많은 이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타시는 분들이 거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죠. 아울러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 방안도 권고했다. 자문위는 월 최대 32만 3,180원, 올해 기준이죠. 이거를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고 향후 국민연금 소득 비례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기초연금에서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이거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드디어 연계 감액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옆에 그래픽 자료를 보면요, 국민연금이 과연 얼마나 깎이나 이것이 지금 보여지는데요. 국민연금이 내가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점점 많아질수록 깎이는 금액이 많아지죠. 지금 이거는 작년 자료니까 최대 15만 원 깎이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깎이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약 16만 원이 조금 더 깎이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는다. 이것은 정말 문제 중에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이것이 드디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위해서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상하죠? 국민연금 제도를 위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다층 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른쪽 요 그래픽을 보면은 1층론이 기초연금, 2층 보장이 국민연금, 3층 보장이 퇴직연금.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 가지 연금이죠.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가져가서 이 3층론으로 노후에 빈곤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3층 보장론을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먼저 이 퇴직연금 제도를 강화하는 그 이유를 보면요.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 그리고 중도 인출은 폐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퇴직금 일부 이 국민연금 전환은 이번에는 제출안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퇴직금을 마지막 퇴직 시점에 가능한 연금이 되도록 법을 강화해 나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죠. 가장 반가운 뉴스죠. 국민연금 이 수령 금액에 따라서 감액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 사람은 이 기초연금이 깎여버리니까 굉장한 불만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가장 많은 분들이 건의도 했고, 제 영상에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는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드디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속보로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폐지된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저의 구독자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주장을 했고 또 국회나 대통령실에 건의도 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했음에도 지금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였는데요. 드디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금자문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하는데 가능한 이 국민연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장기가입자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분들의 관련된 이 기초연금 감액제도, 네, 이것은 폐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어쨌든 이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방송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